자, 이번 영상에서는 관계부사 Y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나왔던 내용과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반복 복습하는 셈 치고 하나씩 따지면서 문장을 전개해 볼 거예요. 자, 화면에 예문 먼저 보실게요. He was absent, the reason. 자, 이 문장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먼저 판단을 한번 해 보실 거예요. He, 그는 was absent, 결석했다. absent, 저 단어는요, 결석한, 부재의, 자리에 없는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저렇게 끝에 nt로 끝난 단어들은 거의 99%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important, 얘가 있지요. 자, 문장이 어쨌든 he was absent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는 결석했다. 근데 뒤에 the reason 이라는 이유라는 뜻을 가진 명사가 하나 떨렁 나와 있어요. 자,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여야 하지요. 지금 노란색 밑줄 친 the reason 이라는 명사는 갈 곳이 없어요. 주어 자리에는 he가 있고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absent 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was는 비동사인데 비동사는 절대로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죠. 결국 the reason이라는 명사는 갈 곳이 없네요. 문장에서 명사나 동사는 절대로 남아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근데 이 문장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그는 결석했다. He was absent. The reason, 이유. 자, 그러니까 그는 결석했다. 그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애초에 그가 결석한 이유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죠? 자, 그런데 이유나 원인은 품사적으로 뭐죠? 부사의 종류 기억하시나요? 앞에 거 5개만 해볼까요? 시간, 장소, 이유, 원인, 목적. 아, 이유, 원인. 아, 이거 부사네, 부사. 그리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이유로 결석했다. 그 이유 때문에 결석했다. 아하. 결석했다. was absent. 여기를 수식하네. 서술어, 즉 동사 파트를 꾸미네요. 물론 형용사 absent. 얘를 꾸민다고 판정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민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동사를 꾸몄다 혹은 형용사를 꾸몄다 그런 부사인 거예요. 결국 저 노란색 밑줄 친 자리는 부사가 와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부사 자리에 명사 the reason 얘가 왔잖아. 그쵸? 그럼 안 되는 거지. 부사 자리에는 부사가 와야지 자꾸 명사 같은 놈들이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자 화장실엔 여자가 가야지 여자가 아닌 것들이 자꾸 기웃거리면 어떻게 돼요? 그쵸, 잡혀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저 문장은 틀린 문장이니까 저 문장을 맞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저 남아도는 the reason 저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지 않고 나는 굳이 저 the reason 저 명사를 써야겠다. 그가 결석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결석했다고 꼭 말하고 싶다. 그러면 the reason 이란 명사를 부사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부사 자리니까 부사로 바꿔줘야겠죠? 근데 명사를 부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됩니다. 전치사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자, 명사 앞에 붙어서 형용사나 부사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he was absent, 삐리릭 the reason. 저 문장에서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하나 넣으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he, 그가 was absent, 결석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에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하나 쓰시면 됩니다.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가 바로 for예요. 그러니까 저 빈칸에는 for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he was absent for the reason. 그는 결석했다.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왕 나온 김에 이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 for가 어떻게 쓰이는지 몇 개만 보고 가실게요. Thanks, 삐리릭, coming. Thanks, 고맙다. 왜 고맙냐면 고마운 이유가 나올 거예요. 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 빈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를 쓰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동사 come 못 쓰고요. 요 동사를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바꿨어요.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전치사 뒤에는 to 부정사 쓰는 거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for 뒤에
to come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실게요. I am sorry.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뒤에 보통 왜 미안한지 미안한 이유가 나올 거예요. 그죠? Getting up late. 늦게 일어나서 미안하대요. 그러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저 빈칸에도 for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I punished him. punish라는 거는요, 벌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벌을 주었다. 누구를? him. 그 사람을 이렇게 되는 거죠. 벌 줬어. 그 사람을 왜 벌 줬을까? 그 뒤에 이유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역시 전치사 for를 쓰시면 됩니다. for stealing money. 돈을 훔쳐서 벌을 줬대요. 자, 이거를 punish A for B 이렇게 공식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punish 벌 줬다. A를 뭐 때문에? 아, 이유가 나오겠구나. 당연히 벌 준 이유가 보통 나오겠구나. 그렇다면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 얘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지 이거를 punish A for B 이런 식으로 공식화 하시면은요, 한도 끝도 없이 외울 것만 늘어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즉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로는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for예요. 그래서 저 문장은 He was absent for the reason 이렇게 하면 맞게 됩니다. 이제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앞에 붙은 전치사 for 덕분에 부사가 된 거예요. 부사 자리에 부사가 왔으니까 이젠 된 거예요. 그죠? 맞는 문장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That is the reason. 그게 이유다. He was absent for the reason. 그가 그 이유로 결석했다. 자, 노란색 밑줄 친 문장이 앞에 있는 the reason, 저 빨간색 the reason을 꾸며주도록 저 문장을 하나로 합칠 거예요. 자, 위치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The reason 뒤로 가야 되지요. 그죠? 자, 문장이 명사를 꾸밀 거니까 문장은 기본적으로 길거든. 주어 동사를 갖췄으니까 최소한 두 단어예요. 이렇게 긴 놈이 명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This is the reason he was absent for the reason.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지요. 한 문장이에요. 마침표 하나예요. 자, 근데 저 안에 주어 동사가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That is 주어 동사, he was 주어 동사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쵸? 접속사가 개입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접속사는 저 노란색 밑줄 친 문장을 형용사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도 겸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는 관계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에서 한 놈을 관계대명사로 수술을 시켜야 돼요. 굉장히 아픈 수술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떤 놈을 골랐을까요? 그쵸? 두 놈 있는 거. 앞에도 the reason이 있고 뒤에도 the reason이 있으니까 하나 바꿔도 괜찮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the reason을 수술시키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the reason을 위치로 바꿨습니다. 자, 근데 저 관계대명사 위치는요, 저 노란색 문장의 맨 앞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문장을 읽다가 위치가 딱 나와야 아, 여기서부터는 형용사구나 하는 신호를 받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는 놈인데 맨 뒤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 맨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That is the reason which he was absent for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The reason 명사 나왔고요. 그 뒤에 which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형용사로 바꾸는 놈이라 했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the reason을 꾸며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인데 which he was absent for 그가 결석한 이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해되셨죠? 근데 만일에 여기서 전치사 for를 생략을 해버리면 저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한번 잘 판단해 보실게요. 자, 만일에 for가 없다면 이렇게 되겠죠. which he was absent. 자, 그가 결석했다. 주어 he 있고요. 동사 was 있고요. 보어 absent까지 다 있어요. 그럼 which 관계대 명사 얘가 갈 자리가 없어요. 주어 자리에는 he가 있고 보어 자리에는 absent 얘가 있고 목적어 비동사는 목적어를 갖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명사 which가 지금 남아 돌게 돼요. 그래서 전치사 for를 생략하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의 완결성을 판단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저때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치사 for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한다. 그리고 이때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전치사 for 뒤에 명사가 없네? 즉 목적어가 없네? 그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변해서 앞으로 출장을 나갔구나.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변한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했어요. 자, 그래서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That is the reason he was absent for.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면 the reason 명사와 he 명사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다 그랬죠. 앞에는 꾸밈을 받던 명사, 즉 선행사. 그리고 뒤에는 문장이니까 주어 먼저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주어는 100% 품사가 명사예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면은 명사와 명사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경우에 똑같아요. 자,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 앞에 있는 the reason 선행사를 꾸며줬잖아요. 그럼 관계대명사를 생략했다고 해서 해석 방법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생략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생략을 해도 해석 방법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That is the reason. 그것이 이유다. He. 명사 부딪혔네. 그럼 꾸며라. He was absent for. 그가 결석한 이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지금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에서 또 대성통곡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그쵸? 전치사 for가 지금 울고 있어요. 3일 밤낮을 울고 있어요. 왜 울까? 원래 for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for 전치사하고 명사는 영혼의 단짝이에요. 근데 그 단짝이 지금 사라졌거든. 성형수술 받고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얘는 외로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내 단짝이 없어졌으니까. 하도 시끄럽게 우니까 다들 회의를 했다 그랬죠. 야, 쟤 안 되겠다. 짝지 찾아주자.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그래서 for가 다시 자기의 단짝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1번으로 갈까? 2번으로 갈까? 당연히 원래 명사 앞에 있던 놈이니까 1번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That is the reason for which he was absent. 이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에도 해석이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전치사가 이동했다고 해서 해석이 달라지면 이동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 문장을 읽다가 전치사가 나오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쫄지 마시라 했어요.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냥 전치사 무시하시고 관계대명사절이구나. 그럼 앞에 있는 명사 꾸미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때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는 생략할 수 있다고 없다고? 절대로 못한다고. 왜? 앞에 전치사 for가 있잖아. 전치사 for가 딱 지키고 있어요. 다시는 내 짝지 못 데려간다 이놈들아. 우리 그냥 사랑하게 좀 냅둬라 이놈들아. 요러고 전치사 for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그때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밑줄을 쭉 칠 건데 어디에 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어디에 쳤나요? 그쵸? for which 저기에다가 밑줄을 쳤어요. 왜 쳤을까? 저기를 잘 보시면 for 전치사 다음에 which 명사가 나와 있어요. 관계대 명사니까 쟤도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예요. 자, 이거 우리가 38강, 39강에서 중요하게 많이 배웠잖아요.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졌대. 얘네가 왜 합쳐졌을까? 합쳐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쵸?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이유는 형용사나 부사로 바꾸려고,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려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for which 쟤는요 원래는 for the reason 이거였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저놈은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다? 저 for which를 한 단어의 부사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는 뭘까요? 당연히 y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떤 문장이 나오나요? That is the reason why he was absent. 이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해석은요, 달라질 거 없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꿨다고 해서 해석이 달라지면 바꿀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해석은 똑같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해 원칙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문장이 진행되다가 명사가 나왔어. 그리고 그 뒤에 관계사가 나왔어. 관계 대명사가 됐든 관계부사가 됐든 관계사가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의 역할은 뭐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That is the reason why he was absent for 해갖고 전치사 for를 넣어봤어요. 자, 이건 맞는 문장이니까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자, 저 부분이 완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치사 for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올 명사가 없어요. y는 부사거든. 여러분들 이때 y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에 관해서 34강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해본 거예요. 이 부분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34강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때 y가 왜 부사인지 정확히 아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전치사 for 뒤에 명사가 와야 하는데 지금 남는 놈은 누구냐면 y만 남아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y는 부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를 채워줄 수가 없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다? 명사가 하나 부족하다. 있어야 될 명사가 없다. 있어야 될 게 없다. 즉 문장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때 y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That is the reason he was absent. 이렇게 돼요. 관계부사 생략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앞에 꾸밈을 받던 명사 the reason. 뒤는 문장이었으니까 주어가 또 튀어나올 거예요. he. 얘도 명사. 아, 관계부사를 생략해도 결국 명사와 명사가 충돌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네. 자, 그래서 우리는 독해 원칙이 또 하나 나오는 거죠. 문장을 읽다가 명사와 명사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라? 뒤에서 앞으로 꾸며라 그랬어요. 자, 근데요, 관계부사 파트에서는 정말로 불필요하고 실용성 없는 그런 탁상 이론과 논쟁이 정말 많아요. 이건 제가 관계부사 마지막 영상에서 정리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이긴 한데, 이 경우도 원래는 That is the reason why he was absent. 여기서는 why를 생략 못하고 That is the reason that he was absent. 이렇게 why를 that으로 바꾼 후에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부사는요, that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that으로 바꾼 후에 생략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y를 생략하나 that을 생략하나 결과물이 같거든요. 자, 저기서 y를 생략하면 That is the reason he was absent. that을 생략하면 That is the reason he was absent. 똑같잖아. 무슨 당구치나 3쿠션으로 꼭 저렇게 해야 돼요? 한 방에 못하고?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뭐 그 이유가 근데 여러분께 도움이 1도 안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이론도 아니고 허점이 굉장히 많은 이론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문법을 위한 문법이에요.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 문법대로 써도 문장이 자연스럽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우린 지금 저 문장에서 관계부사 y도 생략 가능하구나. 그냥 이것만 정확히 짚고 가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생략하면 That is why he was absent.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이때 why he was absent. 얘는 명사 보호라고 했어요. 자, 근데 사실 이때 쓰인 why를 관계부사로 볼지 아니면 그냥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사로 볼지 다툼이 좀 있어요. 이 역시 둘 다 무의미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끄고 해석이나 활용에 집중하기로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때 쓰인 y는 관계부사가 아니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냥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사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야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다 이 원칙이 닫히지 않고 그냥 보호자리니까 명사가 와야 하고 문장을 명사로 바꾸려면 앞에 접속사가 필요한데 의문사 y나 where 같은 건 접속사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니까 문장을 명사 자리에 쓸 수 있다. 제가 이렇게 7강에서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쓰인 y도
this is where 할 때 where도 관계부사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의문사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책에서 혹은 강의에서 관계부사를 가르칠 때 this is where, this is why 이거를 집어넣어서 가르치니까 저도 그냥 여기에 편입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여튼 저거를 관계부사로 볼 거냐 그냥 접속사 기능을 겸한 의문사로 볼 거냐 이거는 학자들끼리 또는 선생님들끼리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우린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기로 합니다. This is where 이것이 뭐만 장소다. This is why 이것이 뭐만 이유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패턴이니까 우린 그냥 해석이나 잘하고 영작할 때 잘 써먹고 그럼 되는 거예요. 문법적인 배틀은 학자들끼리 하라고 하고 우린 그냥 응원만 하자고요. 박 터지게 싸워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That is the reason 이 문장과 he was absent for the reason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봐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합칠 수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That is the reason which he was absent for 이렇게 될 거고요. 이때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That is the reason he was absent for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전치사 for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짝지를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That is the reason for which he was absent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which는 생략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그쵸 이때 which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전치사 for가 난리 납니다 또. 자 그 다음에 for which 전치사 플러스 명사 IN은 형용사나 부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근데 이유를 나타내네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럼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Y로 바꾸면 되겠구만. 그래서 for which가 관계부사 Y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That is the reason why he was absen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관계부사 Y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대수로 바꿔서 생략하네 만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기로 합니다. That is the reason he was absent 이렇게 관계부사를 생략하면 the reason 명사와 he 명사가 충돌하는 현상이 생긴다 했어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앞으로 꾸며주시면 돼요. 명사 충돌하면 앞에 명사 꾸며라. The reason 이유인데 he was absent 그가 결석한 이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사를 생략하면 이 부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들 많이 예문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자 선행사를 생략하면 that is why he was absent 그게 그가 결석한 이유이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조심하실 부분은 that is the reason which he was absent 이렇게 쓰면 틀린다 했어요. 왜? which가 지금 남아 돌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that is the reason why he was absent for 이렇게 써도 틀린다 그랬어요. 외우시면 안 됩니다. 따지셔야 돼요. 외우면은 이거 답이 없어요. 자 이것도 틀리다 했어요. 왜 틀렸을까요? 전치사 for가 있는데 뒤에 명사가 없어. 그럼 명사 어디 있을까 찾아봤더니 남아도는 게 Y밖에 없네. 근데 Y는 명사가 아니고 부사라겠죠. 결국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있어야 할 명사가 없구나. 있어야 할 게 없어? 그럼 틀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관계부사 Y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관계부사 when 요놈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사실 간단하게 지금처럼 예문만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when 시간 부사절과 when 명사절과 when 형용사절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는 원래 예상이 됐던 일이에요. 우리가 학교 때도 요거 구분 못해갖고 시험 문제에 틀리는 애들이 거의 90%였거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25강을 한번 보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영상에서 관계부사 when 뿐만 아니라 접속사 when, 의문사 when 요거까지 싹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when이 들어간 모든 문장을 비교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를 쓴다. 이런 시제 개념에 관한 강의가 바로 25강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관계부사 when 뿐만 아니라 when에 관한 모든 경우를 다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25강을 한번 시청하시고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려 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